자, 이어서 계속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 부분, 여기 계단 단면, 여기 테라스죠. 테라스를 표현하고, 여기 난간도 표현하고, 여기 난간 표현하고, 질감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지붕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 지우고 여기에 굴뚝 표현하는 방법까지 쭉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먼저 난간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자,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난간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난간 설치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난간을 그려야 됩니다. 자, 난간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난간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마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이제 마감 표시를 해야 됩니다. 20mm씩 옵셋하고 이렇게 마감 표시를 해줍니다. 필렛, 자, 이 선들이 마감이 되는 거죠. 마감. 자, 이렇게 마감 표시를 하고 요 끝단에 맞추시면 돼요. 여기 끝단에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자, 보통 난간이 난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사각형이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죠? 난간이 이렇게 난간 손잡이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걸로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이 전체 길이가 난간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난간의 높이는 700에서 900mm를 사용합니다. 700에서 900이요. 어린아이가 있는 데는 900mm 쓰면 되게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간을 낮춰서 700mm로 낮춰줍니다. 노유자라고 하죠. 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900mm 난간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700mm 난간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 성인들이 있는 곳, 우리 학원 같은 경우가 이제 난간이 이제 900mm가 되는 거죠. 여기 옛날 건물이라 700mm 썼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900mm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난간 손잡이 50mm, 그 다음 100mm 이렇게 되도록, 여기까지가 900, 치수 넣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100mm, 그 다음 이렇게. 자, 한번 그려보시죠. 미드 포인트죠. 선을 긋고 10mm씩 옵셋합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필렛, 자, 이렇게요.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내려 긋습니다. 이렇게요. 15mm씩 옵셋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캡을 씌우는 겁니다. 캡. 렉탱글 골뱅이 40,10. 자, 여기 선을 그려보고 이동합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지울 거 지우고 자를 거 자르고. 그러면 난간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 뒤쪽으로 인면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요. 이때 이 두 개는
해칭으로 갑니다. 왜요? 너무 가까우니까. 선이 너무 가까워서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 다음, 자,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복사할 겁니다. 카피. 한 3개만. 어레이 3개만 30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300mm 간격으로 나머지 이제 조금 여유가 있네요. 하나 더 복사합니다. 자, 선택하고 300mm 간격으로 이렇게. 그러면 난간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난간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어야 돼요. 인면도 여기도 있어야 돼요. 평면을 가지고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보시면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심선에서 300mm 제가 뒤로 밀어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계단이 하나, 둘, 3개입니다. 옵셋 450mm 여기네요. 바로 요 부분에 테라스의 끝선이 있고, 자, 옵셋 300mm 제가 300mm 뒤로 밀어놨어요. 네, 바로 요 부분에 계단이 시작합니다. 옵셋 300mm, 옵셋 150mm. 자, 필렛 이렇게 들어가네요. 테라스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테라스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900mm죠. 옵셋 900mm. 자, 여기에 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돼요. 여기가. 자, 옵셋 100mm. 난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옵셋 900mm, 100mm. 난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800mm. 자, 800mm. 선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 다음에 100mm 이렇게 갈까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보세요. 자, 난간 제일 높은데 옵셋 900mm, 다시 100mm. 이게 난간 선수침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mm란 뜻이죠. 라인, 이 중간에서 800mm, 다시 여기서부터 800mm 선 그려주세요. 그리고 연장하면, 자, 모습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옵셋 150mm. 자, 여기서 800mm 선 연장하면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300mm. 자, 100mm. 자, 옵셋 100mm. 선 연결하면, 자, 이렇게 나오겠군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 있고, 이렇게 그리는 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선을 여기다 연결해 보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이렇게 내려 긋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거 없어도 돼요. 여기에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맞추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니구나. 옵셋 150mm.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고, 여기 맞추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끝선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끝선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300mm 나와서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려보시죠. 이렇게 해서 저처럼 이 끝에다가 선을 그리고 옵셋 40mm, 자, 옵셋 10mm, 그 다음 트림으로 지우고, 여기 끝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해칭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저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끝으로 그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레이, 아니 카피, 어레이 뭐 대략 20개 300mm 간격으로, 그러면 네, 이렇게 복사되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쭉 그려보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창문과 난간이 지금 같이 겹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피아웃 기억나시나요? 위피아웃이요. 클릭. 원래는 트림해서 지워야 하는데 굳이 트림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위피아웃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선들. 그죠? 얘는 들어오도록 맨 앞으로 끄집어내면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언그룹, 애초에 여기다가 그룹, 위피아웃을 같이 넣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위피아웃을 같이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카피, 어레이 20개 300mm 간격.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굳이 트림하지 않더라도 위피아웃으로 가려버리면 돼요. 어떤가요? 다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뭐도 집어넣어야 돼요? 해칭도 집어넣어야 돼요. 자, 해치. 이때 들어가야 해치는 벽돌이죠. 이거를 일일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치가 먼저 들어간 뒤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뭔가 잘못 들어갔네요. 선이 사라졌네요. 옵셋, 아니 라인, 이 선이 사라졌네요. 자, 이 선이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동하기. 해치. 이 해칭선이 해치죠. 그리고 얘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어떤가요? 위피아웃 때문에 밑에 해치도 다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얘네들은 다시 해볼까요? 자, 카피. 이동하기. 미드포인트. 어떤가요? 밑으로 다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스트레치로 이동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위피아웃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난간을 그리실 때요,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800mm가 안 맞아요. 어차피 안 맞습니다.
뭘 해도 여기는 800mm가 안 맞아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맞습니다. 이건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정답지처럼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건 편하신 대로 그리시면 돼요. 저는 계단 끝까지 내려와서 하나를 더 그리는 걸 더 선호해요. 그게 조금 더 안전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끝에 부분으로 들어가면 평면도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굴뚝이에요. 굴뚝입니다. 이해되시죠? 굴뚝의 위치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적당히 그리시면 되는데 인면도에서 보시면 굴뚝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난간이 안 보이겠죠, 그죠? 굴뚝이 더 앞에 있으니까. 굴뚝은 원래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원래 이쪽에 있어야 돼요. 원래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굴뚝이 여기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요. 지금 여기가 난간이죠? 난간이죠? 지금 제가 요만큼만 그려놨죠? 이쪽만. 굴뚝 반대편에 있는 거죠? 굴뚝 원래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7800 옵셋 7800 옵셋 210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거죠. 맞습니까? 표정이 다들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부엌이고 방이고 현관이고 이해되시나요? 굴뚝이 여기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요. 굴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죠? 굴뚝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라놨습니다. 그죠? 제가 그냥 여기다 그릴 거예요. 굴뚝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굴뚝 사이즈는 이 아래 이렇게 있습니다. 굴뚝 사이즈는 여기 있어요. 자, 굴뚝은 이렇게요. 옵셋 600mm, 가로 세로가 각각 600mm입니다. 이렇게요. 렉탱글 200, 200 이동하기 이렇게요. 굴뚝 환기창이요. 그 다음에 렉탱글 700, 100 이렇게 굴뚝 뚜껑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해치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굴뚝은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러분들도 편한 자리에다가 위치를 잡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저처럼. 굴뚝의 높이는 원래는 투상을 해서 그려야 됩니다. 투상을 해서 그리는데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지붕에서부터 1100mm 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소방법에 걸려요. 그보다 낮게 그리면 소방법에 걸립니다. 소방법에는 반드시 지붕에서부터 1100mm 이상 띄워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0mm까지 띄워 주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그려야 되는데 어떤가요? 얘가 너무 멀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안쪽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골뱅이 200,300 이렇게요. 200,200 다시 렉탱글 600,300 이동하기. 자, 이런 식으로요. 700,100 이런 식으로 굴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리고 해치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굴뚝 표현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와는 여기 단면의 기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기와는 바로 여기 들어가는 단면도의 기와입니다. 이해되시죠? 단면도의 기와예요. 우리가 기와를 그리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옵셋 15mm, 옵셋 20mm. 자, 얘네들은 마감선이고 얘는 방수고 필렛, 다시 필렛, 다시 필렛.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와장을 그려야죠. 자, X라인 옵셋 15mm, 300mm, 350mm 렉탱글 30,30 렉탱글 30,50. 자, 라인 옵셋 15mm 자, 라인 자, 대각선으로 사선 그리고 자, 얘는 단면. 자, 얘는 마감. 그리고 요렇게는 해치. 이때 그룹. 자, 그러면 얘는 빼고 여긴 다 그룹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동하기. 자, 이동하기. 그 다음 로테이트, 레퍼런스. 자, 어레이,
패스 어레이 아이런 다시 어레이 패스 어레이 300mm 간격. 그 다음 미러 대칭이죠.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지붕마루에서 이렇게 대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 됐고요. 70mm 70mm 이해되시죠? 뭐 150mm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140 또는 150mm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옵셋 70mm.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다 트림으로 지울 겁니다. 트림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이게 그러니까 단면도의 지붕 마루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요 얼라인이라는 명령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얼라인하고 뭐 브레이크 라인 같은 거 이런 정도 두 개 더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 얼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렉탱글 제가 두 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면에 얘가 정렬되길 원해요. 딱 마주치길 원해요.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요 점이 여기로, 두 번째 이 점이 여기로. 원래 3D 명령어라 점이 3개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2D죠. 여기서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스케일 오브젝트 베이스 온 얼라인먼트 포인트. 무슨 얘기냐면 이 기준점이 축척이 안 맞습니다. 축척 맞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를 누르면 축척이 맞춰지고 no 그러면 축척이 안 맞춰져요.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딱 정렬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사선이 이렇게 있어요. 얼라인 선택하고 이 점이 여기로, 이 점이 여기로. 엔터, no. 정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이렇게 사각형 두 개를 그리시고 점을 이렇게 맞춰서 얼라인을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여기 라인에 맞춰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점은 여기, 두 번째 점은 여기 선이 안 잡혀요. 대충 선을 그리고, 자, 얼라인 선택하고 첫 번째 점이 여기, 두 번째 점이 여기. 서드는 없어요. 엔터. 자, 여기 보시면 스케일을 맞출까요? yes, no. no가 기본 값이죠? 그러니까 그냥 엔터. 그럼 어떤가요? 금방 정렬되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라인이요. 브레이크 라인. 스펠링 잘 기억해 두세요.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단면선 그리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브레이크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그리는 거. 우리 계속 라인 그려서 지그재그로 그려서 끊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뭔가 잔뜩 있어요. 잔뜩 있는데 내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자, 브레이크 라인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블록 사이즈 익스텐션 이렇게 나옵니다. 블록은 브레이크 라인에서 불러오는 거고 사이즈는 그 다음 익스텐션은 1.25mm입니다. 자,
클릭하고 자, 브레이크 라인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기본값은 미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란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서클을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이 370mm요. 그리고 중심선을 그리고 150 이렇게요. 트림으로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옵셋을 하기보다는 카피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15mm. 그러면 이렇게 기와가 한 장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기와가 한 장 만들어져요. 다시 그룹, 다시 카피. 얘를 복사를 할 건데 어레이 총 개수는 4개, 간격은 20mm 간격으로 이렇게요. 20mm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한 다음 다시 그룹.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막 잡히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돼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동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반지름 60짜리 원 하나, 다시 반지름 80짜리 원 하나, 그리고 트림으로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얘가 암키와 그리고 얘가 수키와 이 위에가 용머리 기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넙대대한 걸 요건 암키와라고 하고, 얘는 수키와라고 하고, 얘는 용머리 기와라고 합니다. 전체 선택한 다음 이렇게 가운데다 올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트림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용머리 기와, 즉 위에 기와장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인면의 모습은 밑으로 내려가면 요 모습입니다. 얘예요. 얘가 인면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면입니다. 여기 인면이에요. 자, 보시죠. 이렇게 그립니다. 자, 얘 지우고, 자, 라인 300mm, 그 다음 위로 300mm, 80mm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300mm, 300mm, 80mm. 얘가 용머리 기와입니다. 치수 여기 있어요. 300에 300, 그리고 80mm.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옵셋 100mm, 다시 50mm. 이렇게요. 이때 여기서부터 이 아래로 160. 자, 이렇게요. 얘가 용머리 기와입니다. 얘가 저 반대쪽에도 있어야 돼요. 미러. 이쪽 기와 반대쪽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을 통해서 좌우 하나씩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 해치를 줍니다. 자, 중심선을 꺼보면 알아요. 그럼 조금 더 쉽습니다. 해치 이렇게요. 패턴이 아니고 유저 디파인이고 간격은 300mm고 각도는 90도입니다. 이렇게요. 기와잖아요. 기와의 간격이 300mm 간격입니다. 기와의 간격 300mm고 이 위에 수키와도 300mm 간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와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켜면 이렇게요. 인면도가 완성이 됐네요. 자, 인면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제 H 도면을 그릴 건데 그리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것들이 있죠. 도면을 읽어봅니다. 항상 도면을 그리기 전에, 도면을 세팅하기 전에 이제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마룻대선에서 4500, 마룻대선에서 3900. 크게 문제되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단면이 여기에요. 자요. 지금 단면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테두리보의 기준이 여길까요? 여길까요? 1번, 2번. 테두리보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기준이 되는 테두리보. 테두리보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만약에 여기에 700mm를 잡아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반자 밑으로 첨화가 내려온 일이 발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테두리보는 기준이 여기입니다. 자, 그거 외에는 이 도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상부 아치 그리는 게 있네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상부 아치가 이렇게 모양이 빼꼼히 보이고 있습니다. 상부 아치 그리는 법도 좀 공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단면을 보니까 여기는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벽이고요. 그리고 계단 단면이네요. 자, 보시죠. 그럼 도면을 세팅해 볼까요? 먼저 레이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중심, 단면, 마감, 문자, 해치, 인면. 해치는 5번 색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171번. 잘 안 보이거든요, 화면에서. 자, 그 다음 스타일. 네. 굴림체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딤 스타일, 모디파이, 라인 탭부터. 자, 8mm, 여기도 8mm. 자, 도트 한 1.8mm, 문자 3mm, 피트 축척에 맞춰서 1:40, 프라이머리 유니트를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자, 이렇게 계속 맞추셔야죠. LT 스케일 40. 오, 레이어에 선 종류 안 가져왔네요. 로드. 자, 제가 중심선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단면선을 선택해서 그려야 되겠죠? 자, 보시면 방향이 이쪽을 보고 그리랍니다. 이쪽 방향을 그리랍니다. 여기를 자르고 이쪽 방향을 그리래요. 화살표 방향을 이쪽 방향을 그리라고 합니다.
테라스가 왼쪽, 여기 방이 오른쪽. X라인 0도, 90도. 중심선 맞추고, 그 다음 옵셋 3600, 다시 옵셋 4500, 이렇게요. 중심선이 총 3개가 나오는데 기준이 되는 건 여기입니다. 얘는 인면벽이고요, 얘는 단면벽입니다. 이렇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 900mm 써 있죠? 그러니까 옵셋 900mm, 그냥 이렇게 옵셋 하셔도 돼요. 우리가 보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여기가 인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이 인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선이 총 3개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밑으로 파고 내려가야죠. 터파기 700, 400, 50, 200. 자, 그 다음 옵셋 210mm, 옵셋 100mm, 옵셋 200mm, 옵셋 100mm. 자, 트림으로 중간에 하나씩 끊고, 그 다음 필렛 이런 여기 트림으로 끊고, 자, 트림, 다시 라인, 다시 필렛,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기초가 없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자른 부분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면이란 얘기예요.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라운드 위쪽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계단을 따져야 됩니다. 계단이 2개네요. 옵셋, 자, 150, 자, 한 번, 2번, 여기네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데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벽에서부터 이제 따져봅니다. 자, 옵셋 210, 여기가 인면선이 되는 거죠. 얘가 인면선이 되는 거고, 옵셋 1200. 자, 이 부분이네요. 굉장히 넓은데요. 900만 해도 될 것 같네요. 900. 자, 옵셋 300. 그러면 자, 계단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계단 단면도 그려야 되고요. 자, 대각선으로 사선 그리고, 자, 라인 옵셋 150, 필렛
자, 트림으로 끊고요. 여기는 위에도 끊고요. 여기도 이렇게 위에를 끊네요.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 아래로 옵셋 50mm, 다시 200mm, 다시 100mm. 트림으로 끊고 선 정리하고.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로 올라갑니다. 150mm. 여기가 온돌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온돌이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돌에서부터 2400mm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라인, 이 부분이 반자죠. 자, 라인.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길 적당히 끊어야 되겠네요. 이건 조금 이따 끊기로 하고, 이런 모습으로 온돌, 반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테두리부로 올릴 것인지 여기서부터 올릴 것인지.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올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낮아져서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옵셋 700mm. 자, 물매는 10분의 4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1000, 400 X라인. 자, 이렇게 됩니다. 옵셋 600mm. 처마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부터 250mm. 자, 어떤가요? 이 부분. 처마가 반자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시나요? 테두리부의 기준이 여기로 잡혔어요. 단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테두리부를 여기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처마가 지금처럼 반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럴 때는 여기가 기준됩니다. 옵셋 700mm. 이렇게요. 렉탱글 1000, 400 X라인.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이 테두리보의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 얘를 넣으면 돼요. 여기를 넣는 게 아니고 얘를 넣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테두리보의 위치를 넣는 거예요. 여기를 넣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600mm. 자, 라인 250mm.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복사.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끊어버리면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얘가 인면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요. 600mm 라인 250 150 자, 다시 옵셋 150 자, 이렇게 되네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처마의 모습이 여기까지는 단면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인면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처마의 모습이에요. 인면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이 아래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온돌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맞아요. 자, 옵셋 100mm 이렇게요. 이거 인면선이죠. 옵셋 20mm 마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마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30,100 이렇게 단면선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걸레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걸레바지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걸레바지가 우리 눈에 10mm로 보이죠? 그죠? 실제로는 30mm짜리라는 사실인 거죠. 걸레바지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걸레바지 단면 보여야 되고, 이 아래 뭐가 나와야 돼요? 온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선의 모양을 안 불러왔으니까 다시 불러와 보죠. 얘는 바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해치가 돼야 되고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옵셋 200mm. 자, 그래서 라인 이런 모습이 되게끔 이렇게 바뀝니다. 계단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120mm 단열재가 이렇게 120 들어가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60mm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가 이런 모습으로 돼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0mm 옵셋. 여기서 온돌 높이에 맞춰서 120mm, 아니 120이란다. 1200. 이 온돌 높이에 맞춰서 1200.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요. 트림. 이렇게 끊어진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려보시죠.